그러면 경제 네 번째 시간. 아까 그 교재 94페이지 소득 탄력성 이제 하려다 말았는데,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량은 얼마나 증가되냐. 그러니까 소득이 10% 증가될 때 수요량은 30% 늘어날 수도 있어요. 뭐 나머지 부족한데 어떻게 늘어났냐? 빌려서도 늘어나겠죠.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소득이 증가될 것 같으니까 남의 돈 빌려서라도 앞으로 갚으면 되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축 성향이 강한 사람. 소득이 증가되기는 증가됐는데 내가 앞으로 이거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수요를 많이 못 늘려요. 그래서 이제 수요 소득 탄력성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이해해 보죠. 문제집에 경제 파트 46번 페이지로는 52페이지인가요? 46번. 자, 그러면 52페이지 문제, 기출문제, 여기 46번. 여기 45번도 있고 46번도 있는데, 그 다음에 45번이 소득과 이제 소득에 관련되고 가격 탄력성에 관계되고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을 섞어서 나왔네요. 이렇게 섞어서도 잘 나와요. 자, 그러면 52페이지 45번. A 부동산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이 얼마고 소득 탄력성이 얼마다. 그래서 가르쳐줬는데 가격 탄력성이 0.9고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 소득 탄력성 0.5,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 그리고 A 부동산 가격이 2% 올랐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겠네요. 소득이 4% 늘어났다. 그럼 수요는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가격도 오르고 동시에 소득도 증가됐으니 가격 올라간 거에 의해서는 수요량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소득이 증가된 거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났을 텐데, 두 개의 사건이 결합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A 부동산의 수요량은 얼마나 변화됐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여기 이제 52페이지 45번. 가격 탄력성을 이제 0.9로 주어졌는데, 가격이 몇 프로 올랐냐? 2% 올랐어요. 가격이 2% 올랐다. 그러면 수요량 줄어들어요. 가격 올라오면 수요량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근데 얼마나 줄었냐? 근데 얘를 탄력성을 가르쳐 줬어요. 얼마냐면 0.9라고. 0.9라고. 그러니까 요것을 분자를 분모로 나눴더니 0.9니까 둘이 곱하면 되죠. 이 2% 곱하기 0.9니까 1.8%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냐? 4% 늘어났어요. 4% 증가됐다. 그랬더니 수요량이 이제 증가되겠죠.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량은 늘어나니까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늘어났을 텐데, 그런데 얼마 늘어났냐? 안 가르쳐주고 소득 탄력성을 대신 가르쳐줬어요. 얼마라고? 0.5라고. 그랬으니 이 두 개 곱하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4% 곱하기 0.5 하면 얘가 2%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병합해야 되잖아, 이게 두 개가. 그래서 병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격 때문에는 1.8% 감소했다. 소득 때문에는 2%가 플러스 늘어났다. 그래서 줄어들고 늘어나서 결국 얼마나 움직였냐? 0.2에서 1.8%를 빼면 0.2% 결국 늘어난 거다. 증가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항을 문제집이 문항을 보면 0.2가 있죠. 그럼 1번밖에 없네. 되게 고르기 쉽네. 나머지는 뭐 증가됐다 감소됐다 따져 볼 거 없고 하여간 0.2% 움직였다. 1번. 다른 건 다 0.2가 아니니까 틀렸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다시 95페이지 교차 탄력성.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해당자와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되냐, 아니면 소득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냐,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기도 하고 결합해서 풀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해당자와 가격도 아니고 소득도 아니고 다른 재와, 예를 들어서 대체재 가격이 움직였을 때 해당자와는 어떻게 움직이냐. 아까 우리가 해봤죠.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재 안 사니까 해당자와 수요는 늘어난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늘어났느냐. 대체재 가격이 10% 올라갔더니 해당자와 수요량은 대체재가 올라간 거를 안 사기 때문에, 대체 안 사기 때문에 해당자와 수요량이 10%보다 더 많은 20%확 늘어났다.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 1보다 커서 2가 되죠. 그래서 그 얘기가 그 교재 95페이지 설명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지금 동그라미 3번에 그 공식이 있는데, 교차 탄력성은 대체적 가격이 변화될 때 대상재, 해당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재, 해당재와의 수요량은 얼마나 움직이냐, 이렇게 된다. 자, 이 문제를 우리는 경제는 이렇게 얼마냐고 풀어라. 특히 수요 파트. 투자론도 이제 풀어라 나오고, 감정평가도 풀어라고 나오고, 금융론도 풀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기를 두들리겨서. 자, 그러면 32번을 보시면, 32번 교차 탄력성에 관한 얘기인데, 32번 페이지로는 46페이지네요. 32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기출문제지. 그 X지역에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올라갔다. 그럼 오피스텔이 올라갔으니까 오피스텔 수요를 줄이겠죠. 그 대신 뭔가는 주거용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오피스텔 살 정도로는 좀 가난하겠네요. 그게 소형 아파트 사겠죠. 그래서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올라갔더니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올라갔는데 오피스텔 수요가 15% 감소했다. 요거를 계산해 보면 바로 오피스텔 탄력성이 돼버리고, 그거 계산하지 말고 묻고 있는 건 그건 아니다.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올라갔을 때 소형 아파트가 5% 늘어났다. 늘어나죠. 오피스텔 수요가 가격 올라가니까 오피스텔 안 사니까 이제 임차 수요가 늘어나. 소형 아파트를 임차해야 되죠.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X지역의 소형 아파트와 그 다음에 그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내봐라. 소형 아파트가 얼마나 움직였냐. 그 원인이 근데 뭐냐, 소형 아파트 가격이 아니고 오피스텔 임대료다.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죠. 소형 아파트가 수요량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 원인이 뭐냐, 소형 아파트 가격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오피스텔 임대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향을 받는 거는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가 대치 관계에 있을 때, 오피스텔 올라가니까 에이 오피스텔 안 사고 소형 아파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대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대치 관계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러면 2번과 4번 중에 골라야 되죠. 대체제라고 말한 거는 여기 2번 4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교차 탄력성을 구해 봐야 되겠죠. 교차 탄력성을 구해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교차 탄력성을 구해 보면
이렇게 풀으라고 나오니까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계산기가 꼭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42페이지 32번을 보시면 오피스텔 임대료가 올라갔는데 몇 프로 올라갔냐? 10% 올라갔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임차를 안 하죠. 그럼 무엇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나게 될 텐데 오피스텔 올라가서 안 사면 소형 아파트 필요하니까 수요가 늘어나요.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래서 지금 소형 아파트가 얼마나 늘어났냐면 5% 늘어났어요. 5%.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5%니까 2분의 1 탄력성은 교차 탄력성은 0.5가 된다. 그래서 0.5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동그라미 4번이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교과서 95페이지가 교차 탄력성 얘기고 뒤로 넘어가서 공급은 이제 수요와 똑같은 얘기, 반대 방향에서 생각하고, 가격 올라가면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난다. 가격 올라가면 소득이 모자라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 올라가면 마진 많이 남으니까 공급자는 공급 늘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97페이지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수요가 똑같은 얘기예요.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적인 합이다.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사가 완만하다. 탄력성.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보다 탄력성이 크다. 수요와 똑같아요. 위치가 같아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도 똑같아요. 공급량 변화는 점의 이동, 공급의 변화는 곡선의 이동, 공급의 변화는 가격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후 요인에 의한 움직임. 똑같아요. 99페이지 공급의 변화 요인, 이제 요인을 이제 차례차례 따져보면 99페이지 그 생산량 단위당 생산 요소 가격이 올랐다. 생산비가 올라갔다는 얘기요.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을 늘리려고 했는데 덩달아 생산비도 증가돼 버렸다. 그럼 공급을 많이 못 늘리죠. 그 탄력성을 적게 만드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공급이 증가되냐 감소되냐를 말하고 있으니까 탄력성 얘기가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 그런데 생산비가 덩달아 올라가니까 늘리려고 하는 양만큼 못 늘어나고 줄어든다. 가격 때문에 늘렸다. 생산비가 증가되니까 감소한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대체재 가격, 저 밑에 대체재 가격이 있는데, 아까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한 예상은 아까 수요와 비교해서 따져봤고, 그러면 이제 그 대체재 가격,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다. 공급 줄어들어요. 그런데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대체재 안 사죠.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갈 때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공급이 해당 재화 가격이 올라갔다. 공급 늘어난다. 그런데 대체재 가격이 또 올라갔다. 대체재 안 산 것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 왔죠. 이거 공급 얘기네. 수요 얘기했고 제가 공급 얘기 해야 되겠죠. 대체재 가격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체재 가격이 올랐어요. 해당 재화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지만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팔아야 되니까 공급을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머지 싸게라도 팔아야 돼요. 근데 대체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해당 재화 생산 공급하지 말고 대체재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니까 대체재 가격이 올라간 것은 공급의 감소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고, 공급 탄력성, 아까 수요 탄력성하고 이치가 똑같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내용이 지금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게 101페이지인데 가로 2번. 자, 가격이 상승할 때 이제 묻는 대로 이해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생산비도 덩달아 증가된다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 이윤이 생산비 증가로 깎이니까 상쇄되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을 작아지게 하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동그라미 밀원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 넘어가서 102페이지 102페이지를 보면 이제 동그라미 5번이 시험에 나오는데 생산물 단위당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 기간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을 늘리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렸는데 생산 기간이 늘어났다. 한 달 동안 걸린 게 아니고 석 달로 늘어났다. 그러면 옛날에 3분의 1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생산 기간이 길어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작아지게 만들고 느렸던 공급이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감소한다. 그래서 탄력성은 작아지게 하고 공급은 줄어지게 한다. 그래서 기억번에 동그라미 5번의 기억번 생산물 한 단위당 생산 요소 기간이 생산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면 만드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면 길어지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공급을 늘리려고 했는데 기간이 길어져 보니까 많이 못 만들니까 공급을 작아지게 하니까 탄력성을 작아지게 한다. 그리고 늘렸다가 다시 줄어들게 한다. 공급을 감소하게 만든다. 대체제의 유무 수요와 똑같아요. 가격이 떨어져서 공급을 감소하는데 대체제가 존재한다. 대체제 가격은 떨어졌단 말 없다. 그럼 몽땅 대체제를 만들어 보니까 해당 제어 공급이 확 감소한다. 그래서 탄력성을 커지게 만든다. 기억번의 두 번째 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3페이지 그리고 102페이지 그 하단에 큰 6번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의 결정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동영상 20분마다 끊기니까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